이런 웹사이트 읽고 있으면 정신 나갈 것 같아요. 글씨 크기가 아주 개미 똥구멍만한 게 웹 개발자라면 접근성이 좋은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특히 시각적 접근성이 좋아야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도 무리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폰트 사이즈예요. 우리가 CSS를 막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단위는 이 픽셀이라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 픽셀을 폰트 사이즈에다가 갖다 넣으면 접근성이 나빠져요. 우리가 시각적 접근성을 고려해서 웹사이트를 만든다면 픽셀보단 EM이나 REM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폰트 사이즈를 정할 때 픽셀보다 EM이나 REM을 사용하는 게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픽셀부터 볼게요. 1픽셀은 모니터 화면을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점의 크기예요. 모니터 해상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0.26m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픽셀이라는 단위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절대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고정된 단위라는 말이죠. 16픽셀은 늘 이 정도 크기고 24픽셀은 늘 이 정도 크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줄자 한 칸은 늘 1cm인 거랑 비슷하게요. 자, 그런데 왜 이 픽셀이라는 단위가 접근성을 해칠까요? 그 이유는 픽셀이 절대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이 절대 단위라는 게 유연하지가 못해서 안 좋아요. 브라우저를 열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면 기본 폰트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보통 시력이 안 좋거나 모니터를 멀리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설정에서 폰트 사이즈를 키우죠. 이건 브라우저마다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이에요. 그런데 무심한 개발자가 폰트 사이즈를 픽셀로 줘버리면 이 폰트 크기 설정이 안 먹힙니다. 픽셀은 절대 단위이기 때문에 사용자 설정을 무시하고 개발자가 정한 대로 크기를 고정시켜버립니다. 접근성을 해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종류의 단위를 사용해야 접근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상대 단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대 단위는 대표적으로 EM과 REM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두 개만 알아도 충분해요. 폰트 사이즈 한정으로 말이죠. 이런 상대적인 단위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의 설정에 따라 폰트의 크기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로 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HTML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p 태그를 하나 넣어줬어요. 거의 모든 브라우저는 기본 폰트 사이즈가 16픽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 태그도 기본적으로 16픽셀이 되죠. 이걸 확인하려면 개발자 툴을 열고 최상위 요소인 HTML을 선택하고 스타일 탭 옆에 있는 계산됨 탭에 들어가서 이 아래 있는 모두 표시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 필터에 폰트 사이즈라고 검색해보면 폰트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16픽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브라우저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폰트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이 설정 탭을 옆으로 조금 옮기면 보기 편하겠네요. 이제 여기 아래 있는 글꼴 크기 설정을 확인해보면 기본적으로 중간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설정을 아주 크게로 바꿔주면 이렇게 글씨의 크기가 커진 걸 볼 수 있어요. 계산됨 탭을 확인해보면 기본 폰트 사이즈가 24픽셀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죠. 이 글꼴 크기 설정은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이에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글씨의 크기를 키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왜 픽셀을 쓰면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p 태그 위에다가 p 태그를 하나 더 넣어줄게요. 클래스 이름으로 px라고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CSS를 추가해 볼 건데요. px 클래스를 가진 p 태그에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넣어주겠습니다. 픽셀 단위를 써서요. 자, 여기 잘 나왔네요. 이제 다시 브라우저 설정에 들어가서 글꼴 크기를 아주 크게로 변경시켜 줄게요. 자, 여기 확인해 보시면 이 첫 번째 p 태그는 설정에 반응해서 잘 커졌지만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고정해준 여기 위에 있는 p 태그는 글씨 크기가 변경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절대 단위인 픽셀을 사용해서 폰트의 크기를 고정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20픽셀로 고정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정에 들어가서 글꼴 크기를 변경해도 항상 20픽셀로 고정돼 버리는 겁니다.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우선 EM 단위부터 알아볼게요.
EM은 부모 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지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1.5EM은 부모 폰트 사이즈의 1.5배, 2EM은 부모 폰트 사이즈의 2배, 이런 식으로요. 코드로 가서 확인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EM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p 태그를 하나 넣어줬고요. 이 p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2EM으로 설정해 볼게요. 자, 글씨 크기가 커진 걸 볼 수 있는데 이 p 태그의 실제 폰트 사이즈는 몇 픽셀이 될까요? 2EM은 부모 폰트 사이즈의 2배라는 뜻이죠. p 태그의 부모인 body 태그는 브라우저의 기본 값인 16픽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 태그는 그 2배인 32픽셀이 되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려면 이 p 태그를 선택해서 계산됨 탭을 보시면 폰트 사이즈가 32픽셀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브라우저 설정에 가서 글꼴 크기를 아주 크게로 설정해주면 브라우저의 기본 폰트 사이즈가 24픽셀로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EM짜리 이 p 태그는 그 2배인 48픽셀의 폰트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EM은 상대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 설정에 유연하게 잘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EM이라는 단위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태그가 여러 번 중첩되는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를 계산하기가 꽤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div 태그들이 있습니다. 각 div 태그에다가 이 EM의 폰트 사이즈를 넣어줬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각각의 p 태그의 실제 폰트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계산이 되시나요? 그럼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너무 크니까 조금 줌아웃을 해줄게요. 자, 제일 상위에 있는 div 태그의 자녀인 첫 번째 p 태그의 폰트 사이즈는 몇 픽셀이 될까요? 이 1이라는 클래스의 폰트 사이즈는 2EM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기본값인 16픽셀의 2배인 32픽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p 태그도 32픽셀이 되죠. 그럼 두 번째 p 태그는요? 몇 픽셀일까요? 똑같이 32픽셀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두 번째 div 태그의 폰트 사이즈도 2EM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2배의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64픽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p 태그도 64픽셀이 되고요. 그럼 세 번째 p 태그는 그 부모의 2배인 128픽셀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첩된 요소에다가 EM 단위를 사용하면 중첩이 깊어질수록 실제 폰트 사이즈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위가 REM이라는 단위예요. REM이요. REM은 뭘까요? REM은 부모가 아니라 루트 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합니다. 루트 요소는 최상위에 있는 HTML 요소를 의미하죠. 1.5REM은 루트 폰트 사이즈의 1.5배, 2REM은 루트 폰트 사이즈의 2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번에도 p 태그를 하나 넣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폰트 사이즈를 REM 단위를 사용해서 2REM으로 해줬습니다. REM은 루트 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입니다. 지금 우리 브라우저는 기본 폰트 사이즈가 16픽셀로 되어 있으니까 이 REM은 그 2배인 32픽셀이 되겠죠? 이거 한번 이렇게 확인해보면 32픽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REM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글꼴 크기를 변경하면 이렇게 잘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전에 문제가 됐던 중첩된 요소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엔 각 div에다가 EM이 아닌 REM을 사용해서 폰트 사이즈를 줘봤습니다. 이제 모든 p 태그의 폰트 사이즈는 동일하게 32픽셀이 됩니다. 이 REM은 부모가 아니라 루트 요소인 HTML의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기본값인 16픽셀의 2배인 32픽셀로요. 이 태그가 얼마나 중첩되었건 부모 폰트 사이즈가 몇이건 상관없이 말이에요. 만약 브라우저의 기본값을 아주 크게로 바꿔주면 기본 폰트 사이즈가 24픽셀로 커지기 때문에 이 REM은 그 2배인 48픽셀이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EM이나 REM 같은 상대적인 단위를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트 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루트 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픽셀 같은 절대 단위를 사용해서 고정해버리면 아무리 이런 상대적인 단위를 사용해도 브라우저의 기본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상위 부모의 폰트 사이즈를 고정해버리는 거니까요. 자, 한번 실험해볼게요. 루트 요소인 HTML의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고정해버린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접근성 설정에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글씨를 아주 작게 만들어도 이렇게 그대로고요. 글씨를 아주 크게 키워도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접근성을 위해서 EM 혹은 REM을 사용하는 의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위를 사용하면 되냐?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픽셀보다 EM이나 REM을 사용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EM보다 REM을 더 선호하긴 해요. 중첩된 요소가 많을 때 REM을 쓰는 게 계산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별 코딩에게 물으신다면 EM보다는 REM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EM